안녕하세요. 준호진이의 옥상정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꽃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제 경우는 꽃이 소리 낼 때까지 피는가, 다 자랐을 때의 크기, 꽃 색깔, 월동 여부, 월동이 안 된다면 실내에서 월동은 수월한가 순입니다. 매년 하나씩 사보고 또 많이 죽여도 봤는데 그 중에 제게 의미 있었던 꽃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버베나는 실패가 없습니다. 설이 내릴 때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죠. 다 자라면 20cm 높이고 색은 매우 다양합니다. 월동은 안 되지만 저렴하고 흔해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매년 봄 이 화분에 4포트를 심습니다. 빠르게 풍성해지고 연속 개화 기간이 짧아서 항상 꽃이 핀 것처럼 보이죠. 한여름 장마와 무더위도 썩 잘 견디는 편이고요. 특별한 병해충도 없습니다. 수컷 버베나가 월동이 가능하다 해서 올해는 수컷 버베나를 구입했죠. 계단에서 나볼 예정입니다. 사실 꽤 많은 꽃이 버베나와 비슷하잖아요. 네메시아나 바코바 같은 것도 키워봤는데 결국 올해 다시 버베나로 돌아왔습니다. 버베나와 함께 설이 내릴 때까지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꽃입니다. 다 자라면 20cm 높이고 딱히 위협할 만한 병해충도 없습니다. 요즘엔 다른 색 꽃도 나오지만 보랏빛이 도는 파란 꽃이 대표적이라 흰색 방부목 화분에 매년 사서 심고 있죠. 옥상에 적합한 흰색의 작은 꽃들을 구하려고 이거저거 샀었는데 마침 로벨리아가 흰색 꽃이 나오더군요. 올해 처음 알아서 로벨리아 흰색 모종을 4포트 구입했습니다. 다만 로벨리아를 구하기는 쉬운데 흰 로벨리아는 인터넷으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무조건 겨울을 나야만 하게 됐죠. 더위와 장마를 잘 견디기는 하는데 버베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장마 때 과습과 한여름 무더위에 말라 죽은 경험이 있죠. 제라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아마도 페라고늄이지 싶습니다. 한겨울 계단에서도 상록을 유지하고 빛만 있으면 겨울에도 꽃이 피죠. 개량이 정말 많이 돼서 꽃이 엄청 이쁜지라 매니아가 많은 꽃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화분에서도 풍성하게 잘 자라고 관리도 쉽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한여름 고온에는 잎이 떨어지고 병해충이 거의 없기는 한데 딱 하나 물이 많으면 가지 무름병에 쉽게 걸리죠. 한마디로 여름에는 그냥 가지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고 장마 때는 위험합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더 위험한 거죠. 겨울에 빛이 짧으면 웃자라서 봄엔 다 잘라야 합니다. 결국 겨울 지나 봄에 짧게 자르고 분갈이, 여름 지나 가을에 다시 짧게 자르고 분갈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먼지 팁이긴 한데 구입할 때는 지금 여름철 장마 들어가기 전에 구입하면 좋습니다. 꽃의 특성상 이때가 세일을 하는 때거든요. 크기는 30cm 정도 되긴 하는데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여름을 잘 견디는 종이었다면 솔직히 장미 제외하고 제라늄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싶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꽃이 이쁘죠. 예전엔 유럽 제라늄이 꽤 비쌌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제라늄을 눈여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키워본 사초류는 털수염풀과 스쿠렁인데요. 털수염풀의 경우는 씨가 여기저기 날려서 다른 화분에서도 나오므로 저는 퇴출시켰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초는 스쿠렁인데요. 있고 없고가 정원의 가을 분위기를 좌우하는지라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식물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30cm짜리 소형부터 큰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죠. 볼륨감이 있어야 가을에 분위기가 멋지니까
소형의 스쿠렁은 비추하는 편입니다. 최소 하멜론 이상을 키우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월동이 가능하긴 한데 화분에서는 정말 추울 때는 얼어 죽었습니다. 가격이 모험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겨울엔 계단실로 갑니다. 병해충은 크게 없기는 한데 벽과 작물인지라 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름마다 반드시 찾아오는 것도 아닌지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마요네즈 정도에 쉽게 죽긴 하는데 알아채면 그땐 늦은 때므로 잘 관찰해야 합니다. 별다른 병해충도 없고 흙도 크게 안 타는데 왠지 노래지고 있다면 잘 들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비료를 봄에 팍팍 주면 매우 좋다고 하는데 전 효과를 봐서 매년 초봄 꽤 많이 자주 주는 편이에요. 겨울에 휴면할 땐 바닥면까지 짧게 자르고 봄에 캐서 케이크 썰듯 자르면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한쪽 한쪽 바깥에 더해지는 식으로 자라기에 화분에서 키운다면 많이 빽빽할 땐 잘라줘야 할 수도 있죠.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설이 내릴 때까지 피고 지는 덩굴 식물입니다. 노지 월동이 된다고는 하지만 화분에서는 월동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지 월동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살아도 타격이 컸는지 다음에 별로 안 좋았죠. 계단에서 겨울을 놔도 결과가 비슷했던 걸 생각하면 화분에서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싶습니다. 클레마티스의 뿌리가 꽤 굵은 걸 보면 뿌리가 땅으로 깊게 들어가는 종이지 싶은데요. 해서 작년엔 이렇게 좁고 깊은 화분에 심어서 계단실에서 겨울을 놔본 결과 부캐같이 자랐습니다. 클레마티스는 40cm 이상의 깊은 화분에 심어야 하는 듯 합니다. 꽃 모양은 홀꽃, 겹꽃, 종 모양의 세 종류가 있고 대부분 기존 가지와 새 가지에서 꽃이 피지만 간혹 새 가지에서만 또는 기존 가지에서만 피는 종이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새 가지에서만 피는 종은 봄엔 싹둑 잘라야 하고 묵은 가지에서만 피는 종은 그랬다간 꽃을 못 볼 테니 말이죠. 그리고 요즘엔 외성 클레마티스도 나옵니다. 사실 클레마티스가 덩굴인 건 좋은데 전년도 가지는 말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엉켜서 올라가는 수준이라 풀기가 정말 힘들죠. 덩굴이 안 생기고 낮게 계속 피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은 듯 합니다. 꽃가게에서는 화분에 피는 작은 꽃처럼 팔지만 덩굴 식물입니다. 관목형으로 만들려면 계속 덩굴을 잘라야 하므로 손이 많이 가는데 일단 덩굴로 크기를 키우고 만들어진 덩굴에서 잎들이 나오므로 덩굴 제거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특히 이 덩굴이 무한히 계속 나옵니다. 꽃은 나팔꽃 비슷하고 노랑, 흰색 등 다양한데 빨간색은 정말 쨍한 빨간색입니다. 월동은 아예 안 돼서 겨울에 베란다에 두는데 여름에 꽃도 줄고 상태도 안 좋다가도 겨울에 실내에 오면 덩굴가지가 생기고 꽃을 피웠습니다. 해서 올해는 아예 그늘 쪽에 둬봤는데 작년보다 상태가 낫습니다. 아마도 그늘이나 반양지에 맞는 듯하고 고온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한 듯 합니다. 그리고 덩굴도 하찮게 감아 올라가는지라 풀기가 쉬워서 덩굴 식물임에도 분갈이가 수월한 게 특징입니다. 꽃이 생각보다 이쁘고 연속괴함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밀레니엄 벨이나 슈퍼벨이라고도 부릅니다. 설이 내릴 때까지 피고 연속괴하고 색과 모양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개인적으로는 겹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지가 가늘어서 주로 바닥 쪽에 깔려 자라므로 행잉하기에 딱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생명력이 질긴 편이죠. 겨울철에는 땅까지 전부 잘라서 베란다에 놓는데 죽을 것 같아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다만 바닥 쪽에 깔려서 빽빽하게 자라므로 뿌리파리 등 해충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죠.
땅에 뿌리는 입재 농약을 꼭 써주는 편입니다. 해서 올해는 딸기용 받침대를 한번 놔봤습니다. 어차피 저걸 다 덮음으로 안 보이거든요. 꽃이 너무 예뻐서 추천하는 종입니다. 키웠을 때 은근히 괜찮았던 꽃입니다. 다양한 색과 종류가 있지만 제게 맞았던 건 노란색의 직립하는 달맞이 꽃입니다. 겨우내 떨어진 씨앗으로 다음 해에도 피므로 겨울에 밖에 두는 화분입니다. 높이는 40cm 정도로 중간쯤에 어울리겠죠. 봄부터 초여름까지 피고 씨를 맺는 듯 합니다. 야생화이므로 강인합니다. 노란색이 꽤나 쨍한 노란색이므로 포인트로 안성맞춤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저는 붉은색의 다이너마이트를 키워봤는데 지금은 당근에서 없습니다. 봄에 끝자락 정도가 되어야 싹이 트는지라 가끔 죽은 줄 알고 파내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싹 트는 게 늦는 편입니다. 고로 여름꽃인 거죠. 다만 내한성이 좀 약해서 옥상에서는 월동이 좀 힘든 편인데 매년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자라는 속도가 느리지 않아서 또 계단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서 키운 후에 분양했습니다. 이 나무의 꽃을 좋아해서 외성배롱나무를 뿌리묘로 구입하였는데 활착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화분 묘목을 살걸. 진딧물이 꽤 꼬이는 편이므로 꼭 진딧물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린 것 같이 진한 분홍의 꽃받침이 피는 나무입니다. 예쁘다고 보는 핑크색이 사실은 꽃받침이고 안에 작은 흰 게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피면 그 꽃 자체가 굉장히 오래가서 마음에 들죠. 당연히 월동은 안 되지만 겨울엔 베란다에서 얼음 상태로 겨울을 나는 게 가능했습니다. 동굴성인지라 긴 가지가 삐쭉 나오지만 감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장미 같이 다른 나무의 몸을 고정하는 성격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자라나는 가지에는 하찮지만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몬스테라처럼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유럽에서는 담장을 수놓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길게 나오는 가지를 잘라주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이쁜 듯 합니다. 조금 건조해야 꽃이 핀다고 하네요. 늦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요즘엔 분홍이 아닌 부겐베리아도 나오는 듯 합니다만 부겐베리아는 진한 핑크가 갑인 듯 합니다. 아치에 태울 만한 꽃을 찾는 건 4년의 과제였습니다. 원하는 모양은 밖에서도 보일 만큼 풍성한 나무인데 인동과 능소화종 능소화를 선택했었죠. 작년엔 능소화라고 되어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꽃이 펴보니 새우 능소화였고 겨울에 죽었습니다. 올해 다시 능소화를 구입했고 작년과 자라는 걸 비교해보니 작년에 구입한 새우 능소화는 공중뿌리도 나오지 않았던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능소화보다는 내한성이 약하고 외성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능소화가 겨울에 죽다니 말이죠. 허브류답게 정말 안 죽는 식물입니다. 꽃이 연달아서 지고 피고를 반복하는지라 옥상에서 키울 땐 진꽃이 배수구를 막아서 짜증나서 뺐었는데 그 많은 꽃이 또 없기에 묘목을 다시 구입했죠. 주의할 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보통 화원에서 2-3천원에 파는 작은 화분 크기에 가지가 2-3개 있는 묘목을 사도 여름을 넘기기 전에 15,000원짜리 화분만큼 자랍니다. 그러니까 몇만원짜리 큰 화분의 사이즈를 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큰 화분에 키웠었는데 계단으로 옮기기 쉽게 작은 화분으로 옮기니까 꽃도 줄고 상태도 그닥 좋지 못할 듯 합니다. 허브는 뿌리가 깊지 않게 자라므로 낮더라도 넓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과 장마철에 10cm만 남기고 싹둑 잘라줘도 좋다는 거. 라임라이트와 함께 처음 정원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유일한 녀석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하는지라 가을에 붉게 물드는 잎을 즐기는 나무인
남천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생긴 것도 화투의 흑살이 같아서 영. 다만 생명력만큼은 진정 극강인지라 죽어가서 5년 만에 처음 본가리를 했고,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방치를 했는데 다시 싹이 틉니다. 나무를 들이는데 정말 안 죽는 나무를 찾는다면 바로 이 남천이 답입니다. 솔직히 맨날 사서 맨날 죽여 먹으면서도 꽃이 이뻐서 또 구입을 하게 되는 녀석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죽여 먹을 뻔하였으나 살았습니다. 보아하니 조금이라도 물을 말리면 안 되는 녀석이었고 절대 실내에선 키울 수 없는 듯합니다. 일단 바람과 물만 맞으면 고온도 어느 정도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봄꽃인 게 좀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국화류는 제게 로또입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특히 국화과 꽃들은 진딧물 자석인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죠. 진딧물용 입제 농약을 알게 된 후로는 진딧물로 고생은 하지는 않는데 암튼 안 친합니다. 장점이라면 늦가을까지 피고 금방 불어나서 새를 이루면서 씨 체정도 쉽고 발화율도 좋은 편인데 가격마저 착한, 얘기하다 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만 암튼 어머니께서는 봄마다 꼭 사시는 꽃이죠.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주 보여서 꽤 흔해서 천대받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질기게 잘 살고 이쁘고 꽃이 끊기질 않죠. 그리고 향기도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년 어디서 얻어오시는 듯한데 올해 얻어온 오렌지색 펜지는 곁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꽤 진한 꽃향기가 났거든요. 정말 한번 심어볼만 합니다. 그늘진 곳이 있다면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때 색이 바래 보여서 꺼렸는지라 5년 만에 처음 사봤어요. 사진으로 보는 꽃과 실제 꽃의 색은 차이가 나는 건 알긴 했는데 슈케라는 진짜 극적인 편이네요. 사실 그늘이 진다면 식물의 선택지가 많이 없잖아요. 슈케라가 확실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색이 훨씬 이쁜 식물입니다. 가게에서 꽃이 독특하고 이쁘길래 충동 구매한 녀석입니다. 근데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꽃이었죠. 크게 막 번지진 않으면서 털뭉치 마냥 하찮은 크기가 커지는데 꽃봉오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게에서 보이면 긴 화분에 몇 개 줄지어 심어봐야겠습니다. 의외로 괜찮았던 꽃이죠. 사과나무의 화분을 가릴 중크기의 꽃을 원해서 들인 녀석이었는데 키가 70cm를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클까봐 화분도 작은 거에 심었는데 DNA 자체가 큰 녀석인가 봅니다. 그래도 꽃과 수세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서 내년에는 한쪽에 아예 몰아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두 종류를 샀었는데 하나는 직립해서 자라고 하나는 누워서 자라는 거였어요. 종류는 달라 보이지만 꽃은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직립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은 밖에 두고 반은 계단에 둬서 실험해 봐야겠습니다. 키만 빼면 나쁘지 않은 꽃입니다. 사실 사과나무 화분을 가리기 위해서 처음 생각했던 게 에키네이시아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센 편이죠. 떨리는 손으로 딱 두 종류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꽂이를 했어요. 제발 살기를 바라며 내년에 하늘꽃을 옮기면 빈자리를 에키네시아로 채워볼 생각입니다.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가격이 계단실로 가야 할 가격입니다. 조금 독특한 게 이런 식으로 꽃잎이 나는 거였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식물을 키우고 또 떠나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추천할 만하지 않나 싶어 소개해 봤습니다. 5년 정도 되니까 꽃들이
점점 수렴해 가는 듯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호감도에 따른 거죠. 그럼 자신에게 맞는 꽃들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정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